78세 김말순 씨는 평생 6억을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옷 사는 것도 아끼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좋은 건 먹어야지. 그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통장에는 여전히 6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꽃 한 다발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돈으로 써본 게 뭐가 있나? 간호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순 씨는 그해 겨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6억은 자식들한테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 언제 돈을 써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더 써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구체적인 돈 쓰는 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4세 이복래 씨는 전라도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1950년대였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쌀이 없어서 보리죽을 끓여 먹었어요. 봄이 되면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시절이었어요. 복래 씨는 학교 갈 때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이 밥 먹는 걸 멀리서 봤어요. 창피해서요. 새 신발은 학교 입학할 때 딱 한 번 샀습니다. 그 신발이 다 해져도 새 신발을 못 샀어요. 어머니가 헌 신발을 꿰매 주셨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어요.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조각 하나씩이었어요. 복래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배고픈 게 제일 무서웠어요. 밤에 자다가도 배가 고파서 깼어요. 또 그렇게 될까봐 항상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복래 씨 몸에 새겨졌습니다. 뼛속까지 새겨진 거예요. 그게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18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반은 고향 부모님께 보냈어요. 나머지 반으로 자취방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었습니다. 아껴야 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24살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가난했어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을 넣어야 했어요. 복래 씨는 자기 밥을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새 옷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간 옷을 10년 넘게 입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판에서, 공장에서 어디든 일이 있으면 갔어요. 복래 씨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봉투 접는 일을 했어요. 둘이 벌어서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셋 다 대학을 나왔어요.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복래 씨와 남편은 이제 둘이 됐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아팠어요. 당뇨였습니다. 관리를 잘했지만 합병증이 왔어요. 남편은 복래 씨보다 5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래 씨는 혼자가 됐어요. 통장에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집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돈 보태서 사준 작은 아파트였어요. 연금도 나왔습니다. 남편 유족연금이랑 기초연금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복래 씨는 노후가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래 씨는 계속 아꼈어요. 또 그때처럼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복래 씨 지갑을 평생 닫아놓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도 마음은 항상 그 시절 배고프던 어린아이였어요.
이게 복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70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가난했던 기억이 풍족해진 지금도 지갑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마음이 더해집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내가 이걸 쓰면 자식한테 줄 게 줄어들었잖아.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복례 씨도 그랬어요.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잘 살고 있어요. 첫째는 회사원이고, 둘째는 자영업을 하고, 셋째는 공무원입니다. 셋 다 잘 먹고, 잘 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례 씨는 내가 쓰면 자식들 줄 게 없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명절 때 아들들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 쓰세요. 맛있는 것 드시고 편하게 사세요. 복례 씨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줘야지. 아들들은 엄마가 쓰라고 드린 건데라고 했지만 복례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복례 씨는 좋은 것을 먹거나 사면 이상하게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걸 즐겨도 되나? 이건 낭비 아닌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사면 사치 아닌가? 어느 날 백화점을 지나다가 예쁜 옷을 봤어요. 마네킹이 입고 있었는데 색깔이 참 예뻤습니다. 한참 봤어요. 들어가 볼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새 옷을 사? 집에 옷도 있는데. 결국 그냥 왔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이 있긴 있었는데 다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10년 넘은 옷도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옷을 살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들어서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깊어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민가 청소년 456명, 총 724명의 삶을 80년 동안 추적했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했고, 뇌 촬영을 했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본인과 인터뷰를 했고, 배우자와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8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를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유명해지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그게 마지막 후회였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친구들이랑 더 자주 만날 걸,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게 인생 마지막에 하는 후회였어요. 돈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게 전부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복례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았어요. 아끼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풀어놓을 때가 됐어요. 이제 복례 씨에게 4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후회 없이 돈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관계 통장이 뭔지 아세요? 돈으로 관계를 채우는 거예요. 복례 씨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순덕 씨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연락하며 지냈어요. 둘 다 서울로 올라왔고,
둘 다 결혼했고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어요. 순덕 씨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복래 씨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복래 씨 남편이 아팠을 때 순덕 씨가 병원에 와서 밤을 새워줬어요.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래 씨는 그 친구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어요. 다음에 사줄게.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만나면 집에서 만났어요. 각자 반찬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드니까요. 나중에 둘이 여행이라도 가자. 나중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나중에였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병원 갔다 왔어. 췌장암 사기래. 복래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사기? 응.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래. 복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에 밥 사줄게 했는데. 다음에 여행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음이 이제 없잖아. 복래 씨는 그날 바로 순덕 씨한테 달려갔어요. 집에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내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데. 한정식집. 순덕 씨가 말했어요. 거기 비싸잖아. 괜찮아. 내가 살게. 다음 날 둘이 그 식당에 갔습니다. 제일 좋은 코스를 시켰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순덕 씨가 한 입 먹고 말했어요. 맛있다. 복래 씨도 먹었어요. 그런데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서요. 너 오늘 왜 이래? 그냥 오늘 하고 싶어서. 둘이 밥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 처음 서울 왔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이야기. 웃고 울고 이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순덕 씨는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래 씨는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섰어요. 순덕 씨 얼굴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복래 씨는 관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날 밥 먹어서 다행이야. 그날 우리 웃었잖아. 그 기억 평생 간직할게. 복래 씨가 제게 말했어요. 그날 밥값이 얼마였는지 몰라요. 한 15만 원쯤 나왔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쓴 15만 원 중에 가장 잘 쓴 돈이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해줘요. 친구 생각하면 슬프지만 그날 웃었던 기억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관계 통장을 채우세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전화하세요. 밥 한 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제안하세요. 우리 밥 먹자. 내가 살게.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식사 한 끼가 평생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은 통장에 남은 돈보다 훨씬 오래 삶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건은 낡지만 경험은 낡지 않아요. 물건은 사고 나면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복래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고 싶었어요. TV에서 제주도가 나오면 꼭 봤습니다. 푸른 바다, 돌담길, 한라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여행은 사치였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남편 병간호하느라 바빴습니다. 60대에는 70대면 가야지 했습니다. 남편도 갔으니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0이 됐을 때 건강할 때 가야지 했어요. 그런데 72세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장거리 여행은 무리예요. 비행기 타고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복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옆 병상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맨날 나중에 했는데, 이제 못 가는구나. 그 눈물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아세요? 아끼다 못 간 여행이에요. 아끼다 못 본 풍경이고, 아끼다 못 먹은 음식이고, 아끼다 못한 경험입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무릎은 회복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못 갑니다. 복례 씨는 생각했어요. 제주도는 못 가도 가까운 데라도 가자. 멀리 못 가도 기차 타고 1시간 거리라도 가자. 나중을 기다리다가 나중이 없어진 거잖아. 이제는 지금 가야 해. 그해 가을 복례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경주에 가기로요. 기차표를 샀어요. 평생 혼자 여행을 안 해봤는데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혼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불국사에 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불국사 앞에 섰어요. 단풍나무 아래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복례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벅차지? 진작 올걸? 왜 이제야 왔지?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단풍을 보고, 저를 보고, 사람들을 봤어요. 점심은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네. 혼자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이제야 왔어요. 오후에 안압지에 갔습니다. 연못을 봤어요. 하늘이 연못에 비쳤습니다. 복례 씨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 연못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게 여행이구나. 이런 게 경험이구나.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나 혼자 다녀왔네. 나 경주 다녀왔네. 복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었어요. 얼마 안 들었어요. 기차비, 택시비, 밥값에서 10만 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제게 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경험이요. 추억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져요. 나중에 하려고 아꼈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그 아낌은 미련이 됩니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겁니다. 복례 씨는 건강에 돈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헬스장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쌀을 몇 감 하나 사. 헬스장 가서 뭐 하나.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영양제도 안 먹었어요. 효과도 없는데 비싸기만 하더라. 건강검진은 매년 미뤘습니다. 기초검진만 무료로 받고 정밀검진은 돈이 드니까 안 받았어요. 아직 멀쩡한데 뭘 그렇게 검사를 해? 그런데 무릎 수술 이후 복례 씨가 달라졌어요. 퇴원하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활 운동 꼭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무릎이 굳어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1달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회당 3만 원씩 나갔습니다. 복례 씨는 처음엔 아까웠어요. 이 돈이면. 그런데 재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투자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못 걷게 돼요. 지금 하세요. 그 말에 복례 씨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못 걷게 된다고? 그날부터 제대로 받았습니다. 재활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무릎이 좋아졌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복래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건강에 쓰는 돈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구나. 그 후로 복래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갔어요.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체력이 붙었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됐어요. 동네 한의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맞았어요. 한 달에 4번 갔습니다. 회당 2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아까웠지만 맞고 나면 몸이 좋았습니다. 어깨 결림이 풀렸어요.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복래 씨가 제게 말했어요. 건강에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더라고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가치를 압니다. 잃기 전에 지키는 게 훨씬 쌉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아프다고 느껴지면 바로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몸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4번째는 감사 표현에 돈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래 씨에게는 30년 넘게 옆집에 살았던 이웃 마레 씨가 있었어요. 복래 씨가 반지하에서 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마레 씨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가난했어요. 둘 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했어요. 복래 씨가 김장할 때 마레 씨가 와서 도왔습니다. 마레 씨가 아플 때 복래 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옆집이었어요. 문만 열면 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래 씨는 그 이웃한테 고마워라는 말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어요. 워낙 친하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런데 마레 씨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집을 샀는데 함께 살자고 했대요. 먼 곳이었어요. 경기도 어디였습니다. 마레 씨가 복래 씨한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가. 어디? 아들 집. 함께 살래? 그럼 여기 안 와? 응. 멀어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 복래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옆집에 없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어요. 마레 씨네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복래 씨는 집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뭘 해주지? 갑자기 복래 씨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꽃집으로 갔어요. 처음으로요. 복래 씨는 평생 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에 갈 때도 돈만 냈지 꽃은 안 샀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런데 그날 처음 샀습니다. 어떤 꽃들일까요? 예쁜 걸로요. 친구한테 줄 거예요.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이었어요. 15,000원이었습니다. 복래 씨 손이 떨렸어요. 비싸네. 그런데 샀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마레 씨가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잠깐. 복래 씨가 숨을 헐떡이면서 마레 씨한테 다가갔어요. 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레 씨가 꽃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넣어주려고. 꽃을? 응.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옆집에 있어서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웠어. 마레 씨가 꽃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레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한테 이런 거 처음이잖아. 응, 처음이야. 그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제대로 말 안 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이삿짐 차 기사가 손님 출발해야 하는데요 했지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례 씨가 제게 말했어요. 꽃값이 15,000원이었어요. 평생 꽃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날 처음 샀어요. 그런데 그 15,000원이 30년 감사를 전한 돈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에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눈물이에요. 마지막 말이 미안해가 아니라 고맙다였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는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표현하세요. 고마운 사람한테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밥 한 끼 사세요. 오늘 꽃 한 다발 건네세요. 그 작은 표현이 누군가의 평생 기억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 위안이 됩니다. 복례 씨가 1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례 씨는 그 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덕 씨와의 마지막 식사, 경주 여행, 마리 씨한테 준 꽃. 이 세 가지 일이 복례 씨를 바꿨습니다. 아, 이게 돈을 잘 쓰는 거구나. 아,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거구나.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3만 원만 써보기로 했어요. 먹고 싶었던 삼겹살을 혼자 사 먹었습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갔어요. 주문했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요. 사장님이 혼자 드세요? 했지만 복례 씨는 네 했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구워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혼자 먹어도 되나? 이 돈이면. 그런데 먹고 나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기분이 좋네. 그 다음 달에는 아들들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엄마가 살게. 셋째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형들한테도 전화해봐. 같이 먹자. 주말에 아들 셋이 다 모였어요.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복례 씨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좋은 곳이었어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여기 맛있어요 했어요. 복례 씨는 손주들 먹는 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좋은데 오시고 했어요. 없어. 그냥 너희 얼굴 보고 싶었어. 첫째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뭔가 달라 보이는데. 복례 씨가 웃었습니다. 짐을 좀 내려놨어. 무슨 짐이요?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 아껴야 한다는 짐. 쓰면 안 된다는 짐. 그 짐을 조금 내려놨어.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사세요. 엄마 돈 엄마가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어. 그해 가을에 경주도 다녀왔어요. 혼자였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불국사에서 단풍을 보고 안압지에서 연못을 보고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복례 씨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했지? 왜 70년을 아끼기만 했지? 겨울에는 동네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했어요.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5만 원이면 쌀 한 포대야. 뭐하러 서예를 배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했어요. 수업에 나갔습니다. 붓을 잡았어요. 먹을 갈았습니다. 글씨를 썼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차도 마셨습니다. 복례 씨 생활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웃음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복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보다 한 200만 원쯤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쓴 돈이 전부 기억으로 남아서 저를 따뜻하게 해줘요. 순덕이랑 먹었던 밥, 경주에서 본 단풍, 마리한테 준 꽃, 아들들이랑 먹었던 한정식, 서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이게 다 기억이에요. 예전에는 통장 숫자를 보면서 안심했는데, 이제는 기억을 보면서 안심해요. 이 기억들이 나를 살게 해줘요. 쓰지 못한 돈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미련이 됩니다. 그런데 써본 돈은 기억이 돼요. 그 기억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떠나는 날 아끼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버드 80년 연구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더 써볼 거리예요. 더 여행 다닐 걸, 더 맛있는 것 먹을 걸, 더 고맙다고 말할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저녁 아껴뒀던 찻잔 하나를 꺼내세요. 그 찻잔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세요.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딱 3만 원만 나를 위해 써보세요. 먹고 싶었던 거 사드세요. 갖고 싶었던 거 사세요. 가고 싶었던 데 가세요. 3만 원이에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이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을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오늘 연락하세요. 밥 한 번 먹자. 내가 살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오늘 표현하세요. 말이어도 좋고, 문자여도 좋고, 작은 선물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확실합니다. 잘 쓴 돈이 진짜 상팔자예요. 많이 모은 돈이 아니라 후회 없이 잘 쓴 돈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쓰고 싶은 것,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 그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볼게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그 돈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내년이라는 말을 믿고 계십니까? 내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황금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